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7가지 지혜. 1. 건강한 먹거리. 우리에게는 매일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다. 값비싼 영양제를 먹을 필요 없이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 먹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건강은 시작된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가능한 한 꾸준히 지켜야 한다. 좋은 먹거리는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다. 물론 시대가 다르고 현대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100%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히포크라테스의 말은 상당히 신빙성 있고 우리가 손쉽게 매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것이다. 매일 올바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하다. 오랫동안 건강하다는 것은 질병의 고통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말이며 아울러 노후 비용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 노후 자금의 걱정을 덜 수 있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 없는 삶,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자발적으로 까다롭게 선택함으로써 가능하다. 매일 먹거리를 사기 위해 방문하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것 중 신선식품은 절반이 채 안 된다.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먹거리는 대부분이 신선식품이지만 편리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신선식품은 재료를 산 후 손질하고 조리하여 식탁에 올리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게다가 입맛이 변한 현대인의 입에는 이런 음식이 그다지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에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반제품, 냉동식품 등은 신선식품에 비해 조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하지 않아 손쉽게 구매하게 된다. 현대인의 입맛에도 부족함이 없는 맛이고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맛있다고 느낀다. 시간이 부족한 요즘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이런 식품들을 사고 별다른 저항 없이 거의 매일 먹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식품회사에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의심해 봐야 한다. 맛을 좋게 하려고 맛있게 보이기 위해 넣는 각종 화학 첨가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가 규정한 하루 허용량을 지킨다고 해도 매일매일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몸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 지금 현재 병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당장 먹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완전히 먹지 않는 것이 어렵다면 대폭 줄여야 하고 꼭 먹어야 하는 경우도 화학 첨가물을 빼는 과정을 거친 후 먹는 것이 좋다. 일회용 커피를 일회용 컵에 넣어 포장지로 저어 먹으면서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편식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을 가려서 특정한 음식만 즐겨 먹음 혹은 사람이 음식을 가려서 입맛에 맞는 것만 먹다이다. 이제 철저히 편식하자. 지금껏 해왔던 입에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편식 말고 몸에 유익한 것만 까다롭게 골라 먹는 편식을 할 때이다. 이 습관이 지속되면 놀랍게도 입맛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전에 그렇게 맛있던 가공식품 등이
전혀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겹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모든 신선식품은 기본적으로 유익하다. 특히 다양한 색깔을 가진 각종 식물에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또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식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하루 섭취량은 5접시가 권장되지만 현대 식생활에서 식물을 그만큼 먹기는 녹록하지 않다. 특히 밥을 위주로 하는 한국인 식단에서는 더욱 어렵다. 그래도 곡류, 채소가 주를 이루는 전통적인 한식 밥상은 소금 등을 적게 넣고 짜게 먹지 않기만 한다면 비교적 좋은 먹거리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제된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의 섭취는 금지다. 정제되지 않은 현미, 통밀 등이 좋다. 식물 섭취 시 채소와 과일의 비율은 80대 20 정도가 적당하다. 과일이 식물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열량이 과잉되어 살이 찌게 되고 살이 찌면 대사증후군 등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 반면에 채소는 많이 먹어도 열량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그럴 염려는 적다. 한국인의 전통적 식습관 중에 매끼 밥을 꼭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도 시도해보자. 매끼 밥을 먹지 말라고 해서 밥 대신 빵, 과자, 칼국수, 떡 등의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더 나쁜 선택이다. 곡류가 아닌 다른 식물, 즉 감자, 고구마, 호박, 바나나 등도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이면서도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 다음에 제시된 식단의 예에 따라 힘들어도 일단 일주일만 노력해보자. 몸의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과의 차이가 8.4년이나 된다고 2012년 통계청에서 밝혔다. 건강을 잃는 주 요인은 나쁜 식습관, 음주, 흡연 순으로 매일 우리가 섭취하는 것과 관련이 깊었다. 술과 담배는 1급 발암물질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시중에서 매일 만나는 기호식품을 포함한 먹거리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결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는 나의 선택과 실천은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관건의 선택과 실천이 될 것이다. 권장조리법 팁. 튀기거나 볶거나 불에 직접 굽는 것보다는 삶고 데친다. 볶을 때도 가능한 한 기름을 넣지 않거나 적게 넣는다. 소금은 적게, 가능하면 장류로 간을 심심하게 한다. 제철 식품을 이용한다. 2. 나도 모르게 새는 돈 막자. 노후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바로 생활자금이다. 추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한정된 연금만으로 생활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럴 때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중에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중에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살펴봐라. 요즘처럼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굳이 여러 냉장고에 많은 음식을 보관하여 오래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냉장고에 오래된 보관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신선한 제철 음식으로 조금씩 사서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다 소비되지 못하여 남은 음식을 버리려면 또 음식물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재래시장에 자주 가서 그날 먹을 수 있는 만큼
소량의 재료를 사고 그날 만들어 다 먹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갑의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텔레비전은 종일 혼자 놀고 있다. 하루 종일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는 노인들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화장실에 가면서도, 다른 방에서 빨래를 개면서도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혼자 돌아간다. 텔레비전도 전기요금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이다. 전기요금에 대해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매달 부과되는 고정지출 비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사실 전기요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르신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서 TV만 보고 있는 것이다. 건강에 좋을 리가 없다. TV와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밖으로 나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산책하고 이웃을 만나 관계를 증진시키고 봉사활동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편이 훨씬 행복하다. 집안 텔레비전 플러그를 뽑고 나가자. 활동 범위를 집 안에서 바깥으로 옮기자. 집안을 살펴라. 미니멀리즘. 집 안에는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가끔 이사를 한 번씩 해줘야 집이 깨끗해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사하지 않는 한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집안 구석구석 박혀 있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집안 정리를 언제 한번 해야겠다고 마음 먹지만 좀처럼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 집 정리를 한 번에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육체적으로도 쉽지 않다. 경험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힘들고 실행하기란 더욱 힘들다. 언젠가 사용할 것 같아서 혹은 비싸게 샀기에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그냥 쌓아두고 있는 살림살이와 옷들이 넘쳐난다.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들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서 집안의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다. 많은 돈을 치른 집, 즉 비싼 부동산이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비용을 사람이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물건 보관을 위해서 계속 고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매일 조금씩 짐을 버리자. 우선 지금 눈에 띄는 것부터 쓰는 물건, 쓸만한 물건과 못 쓰는 물건을 구분하자. 못 쓰는 물건은 즉시 버리자. 쓸만하나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은 즉시 남에게 준다. 물건 버리기가 마음의 가책이 되거나 남에게 주는 것도 여의치 않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곳에 내어놓으면 된다. 내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 그 어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물건일 수 있다. 집안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덜어내는 것은 본인과 이웃 모두에게 행복한 습관이다. 의료비를 줄이자. 사람들은 건강한 상태로 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더라도 이 늘어난 삶의 시간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며 보낸다면 예전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힘을 미리 집중하자.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는 비용도 적게 든다. 아울러 노후의 의료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미리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많은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하게 될 것이다. 병원균에 의한 전염병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만성 질환으로 질병에 걸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어느 정도 막거나 늦출 수 있다. 만성 질환의 대부분은 생활 습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마련해둔 노후자금 대부분을 의료비로 쓰게 되기라도 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노후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현대인은
죽도록 돈을 벌고 죽도록 사들이고 죽도록 내다 버린다는 이 말은 씁쓸하게도 우리의 생활 양상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낭비하여 귀중한 생활비가 줄줄 나가는 것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물이 줄어드는 연못 속에 계속 있는 것과 같다. 3. 어른 없는 시대, 참 어른 되기. 예의와 소통이 답이다. 우리는 어떻게 나이가 들어야 할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진다고 하는데 그 외로움은 우리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왜냐하면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게 다가갈 용기는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젊은이들에게 장유유서라는 개념이 남아있기는 하나 희미해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 어르신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이 전통을 지금도 굳게 믿고 예전처럼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버리자.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시도해야 한다.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젊은이에게 너도 나이 들어봐 와 같은 말은 절대로 피해야 할 금기어이다.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을 이미 경험했지만 그들은 아직 나이가 들어보지 못했고 그것은 상상으로도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멋지게 나이 드는 분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우선 용모가 단정하다. 어르신에게서 용모가 단정하다는 것은 생김새의 문제가 아니다. 깨끗한 옷차림,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일단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라면 젊은이들이 선뜻 어르신들을 가까이 하기에 마음에 주저되는 부분이 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에서 호감을 높이는 데에 용모가 단정한 것은 그 중요도에 있어서 상대의 나이를 불문한다. 두 번째, 온화한 표정과 말씨이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무표정해진다. 무표정한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은 용기가 많이 있어야 한다. 무표정하거나 온화하지 않은 표정이 각인처럼 주름 잡힌 어르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젊은이에게는 쉽지 않다. 즐거운 일이 없더라도 습관적으로 입꼬리를 올리고 미간을 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온화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말한다면 상대에게 일단 호감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젊은이의 양보를 당연하게 생각지 않는다. 그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들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일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을 수 있다. 또는 임신 중일 수도 있다. 고마울 때는 고맙다고 즉시 말하고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바로 말한다. 상대의 배려에 대한 감사함과 내 잘못의 미안함을 즉시 표현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다. 깨끗한 몸가짐, 온화한 마음가짐, 상대에게 적절히 반응하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좋은 관계 형성의 첫 단추이다. 과잉 습관화에서 벗어나기. 성인 중기 이후 나타나는 성격 특징 중에 과잉 습관화라는 것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일상의 반복적인 자극에 대해 주의가 감소되는 현상이다. 이 습관화는 성인 중기와 노년기에 있어 일상의 습관적인 일들에 과도하게 적응함으로써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력이 감소되는 데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살지 말고 늘 새롭게 현재에 살아야 한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다 한들 그것은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다. 젊은이들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상이 전혀 궁금하지 않다. 과거의 화려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이
나를 대표하는 기억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 또 그것을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주된 화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늘 당대의 이슈들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적어도 젊은이와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 재료는 갖추게 된다. 젊은이와의 소통도 가능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다. 기억하자. 젊은이에게 배울 것은 너무나 많다. 스스로 어른인 척하지 말자. 어른 대접 받으려는 마음을 버려라. 늘 청년처럼 매일 새로움을 추구하자. 이를 바탕으로 당대의 젊은이들과 소통한다면 우리 미래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4. 노년의 성, 아름다운 길을 찾아.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노인의 성. 노인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는다. 일반인들까지 점차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 같다. 서울 파고다 공원에는 곱게 차려입은 5, 60대 바카스 아줌마가 등장한다. 사실은 파고다 공원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 공원에서도 요구르트 아줌마라 불리는 비슷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공원에 모이는 남성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뾰족한 대책도 없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는 일명 티켓다방 종업원을 성매매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심지어 한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 여성을 여러 남성 노인들이 반강제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다. 종종 미성년자 성폭력 사례도 들려온다. 신문 방송을 통해 성매매 권고자 중 어르신들의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며 나이가 70대 이상 지긋하신 분들의 수도 크게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는 인간의 성적 욕망이 나이와 관계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 바카스 아줌마 현상은 단지 성 문제 하나가 아니라 노인들의 빈곤함, 외롭고 쓸쓸함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성을 파는 쪽이나 매수하는 쪽이나 경제적 빈곤이 공통 요소이고 특히 사별한 남성 노인의 경우 고독한 생활이 지속될수록 돌파구를 모색하게 되는데 이때 본능적인 욕구 해소 방안을 성욕구 해소로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단속이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노인의 성이 처한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카스 아줌마는 그런 노인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고 있는 한 이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년이 되면 집착이 강해지는 면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는 신체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도 강한 데다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성생활에 적극적인 편이다. 그렇지만 이를 건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성매매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범사회적 차원의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 노인들의 성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2, 3년 이내에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저울질하고 있지 않은가.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2030년부터는 120세를 언급하고 있을 만큼 노인 인구의 급팽창을 예견하는 이때 더 이상 늦기 전에 노인의 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노인도 욕망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성욕을 누릴 권리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임에도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성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나 시스템 없이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이미 우리는 매스컴, 인터넷 또는 공개된 각종 사회적 통계 자료에 의해 노인의 60% 이상이 월 1회 이상 성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 60대 중후반의 이웃, 선배, 지인들을 두루 만나 자신만의 성 관련 얘기를 들어보면 성행위가 필요하며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 말하는 이가 의외로 많다. 그들은 대체로 성생활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높은 편이다. 적절한 성생활로 인해 일상생활도 즐겁고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인 스스로 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가족이나 손자녀 보기 부끄럽고 창피해서 성에 대한 인간적인 욕구마저 묻어버리면 즐거움, 희망, 기쁨, 활기, 의욕적인 생활 등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요소는 사라질 수 있다. 대신 불안, 불만족, 좌절, 우울감, 의욕 상실 같은 부정적 감정에 노출되기 쉬워 앞으로 남은 노년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성의식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도 풍부하게 확장될 수 있으며 노인의 성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도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5. 넘쳐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기. 노후 생활의 키워드 여행. 노후는 고독함, 소외감, 생활의 불만족 또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쉽다. 결국 준비가 부족한 노후 생활은 TV 시청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TV 시청 또한 물론 여가 활동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인생이 자칫 무료해질 수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생활 시간 중 60세 이상 은퇴자들의 TV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27분이라고 한다. TV 시청이 하루 시간을 보내는 데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가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일에만 매달리는 산업사회였고 그 산업사회의 주역이 지금의 어르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달라져야 한다.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병원과 지하철역 등 곳곳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를 실감하게 된다. 집에서 TV만 보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당장 떠나자. 누구와 함께 갈까? 요즘 노후 연관 단어 중에서 1위는 자산이고 2위는 친구이다. 상대적으로 배우자의 비중은 8위에서 13위로 하락했다. 노년에 친구나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면 그 외로움이 결국은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바쁜 자식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스스로 잘 놀고 편안해야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다. 꿈꾸는 로망 여행 통장 마련하기. 돈도 있고 동반자도 있다. 여행 어떻게 갈까? 해외여행, 국내 여행, 동아리 국내 여행.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여행 상품을 검색하고 이용한다. 본인이 즐겁고 스스로 힐링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여행은 추억 통장이다.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여행을 가지 못한다고 해도 이 통장을 한 번씩 꺼내본다면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저절로 즐거워질 것이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 어떻게든 여행할 시간을 낸다. 내가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행은 행복 발전소이다. 좋은 기억이 가득한 아름다운 통장을 음미하며 추억 속의 젊음과 함께 익어가는 것이다. 자, 이 순간부터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떠나보지 않겠는가? 푸른 바다와 뭉게 구름, 넓고 광활한 지평선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 음악과 함께 하는 여행 속으로 빠져보시길 추천한다.
황금의 나이에 떠나는 황금빛 여행 지금부터 준비하자. 6. 새로운 일 찾기.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이 현상은 젊은 층에서 더욱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 환영받던 직업이 젊은 층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진입 자체가 어려운 직업 분야도 있고 설사 어렵게 그 분야에 진입했어도 그 직업이 본인 삶에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과 자식이 원하는 직업이 다를 때도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아온 시대 환경과 경험에 의해 좋다고 판단한 직업을 자식에게 권한다.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권하는 직업이 본인 적성에 맞지 않거나 전망이 없다고 판단한다. 때로 부모의 말을 따라 시도해 보기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유망 직업의 변화는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 정보, 지식, IT 기반 사회로 이행되어 올수록 직업 변화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었다. 요즘 산업 현장의 구인 분야는 직업 사이트의 구인란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직업 사이트마다 주로 구인하는 직업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여러 사이트를 검색해보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찾는 것이 좋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잡코리아, 파인드잡, 사람인, 알바 워크넷, 벼룩시장, 고용노동부 워크넷, 산업인력관리공단, 커리어넷.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취업과 역량 강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급변하는 만큼 미래 유망 직업과 유망 직종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단지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 과학과 의료기술이 더욱 고도로 발달할 것이라는 점,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직업에 대한 힌트를 조금은 얻을 수 있다. 워크넷의 직업 정보에서 소개한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법 제도 구축, 세분화, 전문화, R&B 투자, 공공서비스 기반 구축, 민간시장 자생 지원 등의 분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직업을 소개하고 있다. 구성요소 민간조사원, 전직지원 전문가, 산림치유 지도사, 연구장비 전문가, 연구실 안전 전문가,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 화학물질 안전 관리사,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소설 미디어 전문가, 연구기획평가사, 인공지능 전문가, 감성인식기술 전문가, 정밀농업 기술자, 도시재생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홀로그램 전문가, BIM 디자이너,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 화학 커뮤니케이터, 기업 컨시어지, 노년 플래너, 사이버 평판 관리자, 가정 에코 컨설턴트, 병원 아동생활 전문가, 기업 프로파일러,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원, 매매주택 연출가, 이혼 상담가, 주변환경 정리 전문가,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 신사업 아이디어 컨설턴트, 그린 장례 지도사, 생활 코치, 정신대화사 등이 제시되어 있다. 각 직업의 상세한 직무 내용을 알고 싶다면 워크넷의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자. 7. 웰 리빙과 웰 다잉.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말이 있다. 영화 제목으로도 쓰였던 문구로 죽는 순간까지도 아름다웠던 영화의 주인공을 떠올려 본다. 영화가 아니더라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면서 인생 후반전의 시동을 건다.
생애 설계도가 필요한 이유, 삶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과 방식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그 틀에 갇혀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띠게 할 말이 있다. 인생 뭐 있어? 21번 고르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가 하면 이 말을 모토로 삼으며 낙천적인 삶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인생을 되는 대로만 산다면 죽음을 맞이할 때 허망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개인에 따라 팍팍하게 살아왔든 치열하게 살아왔든 간에 인생 후반전 시기에 한 번쯤 멈추어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고 죽는다면 삶을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보자는 것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내린 결론이다. 나의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대체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를 영유아기, 초등학교 시기를 아동기, 중고등학교 시기를 청소년기, 대학생 이후를 청년기, 40세 이후를 중장년기, 그 이후를 노년기로 나눈다. 사람은 각각의 기간 안에서 여러 번의 인생 설계를 한다.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처음 초등학교 방학 생활 계획표로 시작했고 미성숙하지만 청년기에는 계획을 더 많이 세운다. 이후에는 개인에 따라 계획표를 만들 생각도 못한 채 바쁘게 살기도 하고 인생을 계획하면 뭐 크게 달라질까 하며 살기도 한다. 대강대강 생각하며 살기도 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며 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사람마다 사는 방식과 사는 모습이 다르지만 예전에 인생이 60세 전후로 끝나던 시기에는 인생의 일막만 준비하면 되었다. 인생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생애 재설계를 해볼 생각은 많이 하지 않았다.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저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자식들을 독립시키면 보람있는 한평생이라 여기며 삶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인생의 일막만 생각하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까지도 말한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예측하는 등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인간의 삶이 길어지며 인생 2모작을 하고 이제는 3모작까지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나만의 생애 설계를 한다면 표류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또 복잡 다단한 사회 속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생애 재설계는 내 삶을 사랑하고 풍요롭게 하는 길이자 삶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얻는다면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끼게 될 터이다. 이 기회에 삶의 의미를 폭넓게 펼치는 계기로 만들어보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면 인생의 아름다움, 그 깊이를 더할 수도 있겠다. 일막의 인생과 같은 흐름으로 더 깊이 있게 만들 수도 있겠고 완전히 새로운 무대의 장으로 꾸며볼 수도 있겠다. 이 시점에 남은 자신의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다. 최근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뇌 발달적 측면에서 인간의 최고 전성기는 40세에서 55세 사이라고 한다. 뇌 발달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이 시기에 생애 계획표를 재정비하여 만든다면 좋겠다. 계획을 세우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그 어느 때라도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더 멋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일반적으로 설계를 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40세에서 71세를 잘 살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 이후의 인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작전 타임 시간임을 인식하자.
긍정심리학에서 주창하는 바대로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본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 후반전의 삶은 자기 통합을 잘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년의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 자기 통합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선택의 기준을 의심해 보는 일이 시작점이다. 늘 하던 방식에서 탈피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삶의 방향성을 찾아보고 목표를 세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살펴보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을 생각하며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던 인생 설계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먼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보며 자기 이해의 토대 위에서 삶을 관조하자. 사람의 삶은 대부분 사람과 일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사람의 영역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일을 성공하고자 하고 일의 영역인 커리어를 얻어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면면히 살펴봐야 할 여러 부문으로 본인의 건강 문제, 재무, 법률, 주거, 여가 시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등이 있다. 사람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조화롭게 균형이 잡힌 삶을 만들어 행복한 삶으로 노후를 맞이하기를 희망한다. 그것을 위하여 삶의 방향성을 찾아야 하겠다. 풍성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미래의 삶을 위한 인생 재설계를 해야 하겠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것을 상기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나의 몫임을 깨닫는다. 이 마음을 인생 이막을 풍요롭게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7가지 지혜. 노후가 두렵지 않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